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양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공도 의원님, 조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오, 천전,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진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 육성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향토 기업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향토 기업들이 진주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대기업 창업주들이 꿈을 키운 한국 기업가 정신에 바른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향토 기업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닌텐도와 교세라, 나고야의 도요타,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베를린gen의 보시, 함부르크의 리베아, 미국 애틀랜타의 아마존,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아틀랜타의 코카콜라, 쿠퍼티노의 애플 등은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인천의 셀트리온과 교배, 강원도의 디비거루, 대구의 무방, 대전의 성신다, 청주의 메디톡스, 익산의 하림, 양산의 믹센타이어, 제주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향토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각 명문 장수기업과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는 명문 장수기업의 경우 전국 37개 중에 선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0년 가게 1352개 중에서 12개, 100년 소공인 911개 중에 3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를 대표하는 향토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준비를 제안합니다. 실제 우리 지역 향토 기업 실태 조사와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우수 향토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시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 향토 기업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우리 지역 향토 기업 목록을 정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특성에 맞게 향토 기업 선정 기준을 20년 이상 단위의 본사나 거점을 가진 기업 중에 2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관리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단계로 우수 향토 기업을 향후 5년간 매년 20군데씩 발굴하여 세계 100여 군데의 향토 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향토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올해 7월 모범 장수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향토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토끼 타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나 신생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토끼인 우수 향토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수 향토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 예비대학교에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민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가대동, 상병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일에 최저치입니다. 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세에서 44세 연령별 출산율은 52.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44세인 이후 첫 아이들, 대학생인 경우가 과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44세인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한 이후에나 결혼과 양육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청년일 지역이 유치하고 부모의 출산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첫 해입니다. 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 관심 지역,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 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청년실 창업, 취업 지원, 청년 정책과 청년 교육, 육아 나눔터, 놀이터 카페, 보육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내용의 정책들이 시행 중이며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모든 분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사천시는 관심 지역을 포함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우리 진주시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조출생률과 39세 이하 청년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진주시도 청년인구도 일부 지역에 일찍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방소멸 2개 지역의 읍면 지역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읍면 지역들도 지방소멸 지역일 것입니다. 진주시는 34만 인구와 핵심 도시를 가진 도농복합도시이며 지방소멸 지역과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 진주시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85,64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14.9%입니다. 지방소멸의 태풍에서 진주시 미래 청사진을 이번의 주제는 결국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이며 앞으로 유입될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기본조례부터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나이를 평균 4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 경남 청년 기본조례들의 청년 나이의 상한가 평균은 43.5세입니다. 지방소멸 지역은 대부분 45세 이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청년 기본조례상의 나이만을 묶는다고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을 찾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기본조례상의 나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향된 청년 나이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을수록 지역의 청년들이 늘어나고 조출생률도 함께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상황성으로 더욱 활력 넘치는 진주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서 몇 차례를 맡고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 연령을 고려해서라도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상의 청년 나이를 서울 경남 주변 수준의 지역에 맞춰 45세로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정 성구 가우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우리 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전진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은 19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이용객 수 등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여 의자 및 그늘막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스마트 정류장이 설치된 후 지난해 관련 부수의 노력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5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스마트 정류장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대기 공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주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세심하게 살펴야 함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정류장 이설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호탄동에 위치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와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사거리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과 진주 IC 진입로 사이의 거리는 200m도 채 되지 않는 약 9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차량의 속도와 교차를 위한 운전자들의 고개 운전을 생각하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내버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차량과 역세권 방향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까지 이 모두가 3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상황으로 차량들이 서로 교차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퇴근 시간은 더욱 혼잡하여 늘 정체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필요시 이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탄동 사거리, 문산 방면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고속도로 진입로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위치로 이설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즉 경남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른 시간 등교하기 위해 바쁘게 서두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사거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 정차가 이루어져 등교를 위해서는 하차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다시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1분 1초가 바쁜 마음에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안에서 내려달라고 종용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화물차 공연 차고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무단 횡단을 하여 학교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도로에서 문산 충무공동 방면으로 향하는 정류장이 이설이 되어 새 곳으로 분리가 된다면 진주 IC 진로 부근의 교통 체증이 개선될 것임은 물론 차량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장이 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해결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